얘네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얘네들이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면 이게 뭐가 많으니까. 자, 주거복지시설 그냥 가서 숙식 내가 거기서 우리 집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달라요. 얘도 지금 공동생활가정, 얘도 공동생활가정인데 얘는 양로시설, 얘는 똑같은 우리는 양로원, 흔히 양로원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어르신들 우리가 실습 갔던 요양시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양로원이라고 이름 불렸던 양로원이 현재도 있는데 그 양로원은요, 어떻게 보면은 양로시설이에요.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양로원이라고 얘기하는 요양시설은요, 노인 요양시설로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에요. 이 두 가지가요, 같은 게 아니에요. 얘네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얘네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기는 장교양 등급 대상자이냐, 여기는 그냥 일반 노인들이냐, 여기는 등급자들을 위주로, 네, 등급자들을 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네, 아무나 입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랑 차이를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또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은 이제 알았어. 그럼 의료복지시설은 또 왜 두 개로 나눠? 궁금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공동생활 가정에 계신다 그러고 누구는 요양시설에 계신다 그러는데 왜 그래? 그거는 내용은 다 똑같지만요. 뭐가 달라요? 네, 입소자가 달라요. 하나는 입소자가 10인 이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9인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뭐 때문에? 인원수 때문에. 자, 여가복지시설은 대상자들이 즐겁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노인복지관이 많이 나왔었어요.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취미뿐만이 아니라 건강증진, 소득보장, 재가복지, 복지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네, 노인복지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가복지시설의 내용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취약암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 요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재가급여 얘기하면은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방문간호. 방문간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방문간호가 없어요. 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여기는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네, 뭐냐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복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방문간호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아니야? 아니에요. 방문간호는요, 노인 장교양 서비스예요. 노인 장교양 서비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엄마 밑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어떤 애는 노인 장교요양보험에 따른 노인 장교요양 서비스.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노인복지 서비스,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 서비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아주 조그만 글자로. 방문간호는 노인 장기요양법의 장기요양 서비스이고 노인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 달라요. 선생님들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따신 전문가여야 하니까 이런 세심한 내용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단기보호 같은 경우 왠지 보세요, 선생님.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의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역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지만은 왠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필요해서 이러면은 혹시나 다른 걸 클릭하실까봐. 자, 보시면은 단기보호, 일시적, 단기간 입소 말만 나왔다고 해서 요양시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거는 단기보호예요. 왜냐면 단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앙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이에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주로 뭐가 같이 나오냐면요. 학대노인 전용 쉼터 설명이 같이 나와요. 얘랑 뭐 노인 일자리인데 일자리니까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체크하시면 되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학대노인하고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도 우리가 노인 학대 현장에서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어떤 생활 지원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노인 학대 얘기가 나오면서 예방 교육, 상담, 그리고 인권에 대한 설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체크하시면 돼요. 상담, 교육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 근데 학대 전용 쉼터에는요. 상담, 교육, 상담은 어떤 상담이냐면요.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에요. 학대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학대는 이런 게 학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요.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에 대한 예방, 그리고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역할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한다. 1577-1389-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급 이거 나왔어요.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전체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외워놓으셔라. 등급별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재갱신 받을 때 2등급에서 갱신 78점 받은 어르신이 그 다음에 75점이 나왔다. 이 어르신의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 그럼 78점이나 75점이나 어때요? 동일한 등급이잖아요. 2등급으로. 그럼 이 어르신은 네, 몇 년에 대해서 이거 자세히 짚어봐야 된다. 선생님들하고. 자, 선생님 화면이 흐려요. 이걸 뒤로 이걸 넘겨서 그런가? 이게 저랑 이게 좀 채팅 올라오는 게 조금 이게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제가 바로 그러면은 이제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2등급 어떻게 해요? 동일한 등급이 나오면 3년. 2등급 어떻게 해요? 동일하지 않은 등급이 나오면 1년.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요거 혹시나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하신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꼭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숫자를 선생님들한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20 차이. 여기서 여기가 15 차이. 못 외우시는 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가 9 차이긴 하지만 이걸 10 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실제로는 이제 9 차이. 여기서 여기가 9, 이게 50이라고 봤을 때 5 차이. 실제로는 4 차이지만 실제로는 6 차이죠. 그쵸?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6 차이지만 5 차이라고 보라는 거죠. 자, 조금 암기가 수월해지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95점을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장교양 표준 서비스, 우리가 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얘기하면서 신체기능 유지 증진은 자, 여기에 기능회복 훈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신체기능 유지 증진은 어디에 들어가요?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능회복 훈련이나 간호처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관찰 및 측정, 이거 왠지 우리가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될 서비스 내용은 혹은 요양보호사가 해도 되는 서비스 표준 서비스 내용은 이렇게 해서 1번 이런 걸 다 넣는 거예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언어 치료, 작업 치료, 4번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이제 4번 관찰 및 측정, 5번 신체기능 유지 증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신체기능 유지 증진에 넣는 거예요. 얘를
다른 데다가 같이 집어넣으면요. 왠지 얘도 요양보석 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제가 특히나 표시해 놓은 애들을 위주로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간호처치.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쵸? 기능회복 훈련.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얘도 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쵸?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많이들 보셨죠? 매슬로우의 5단계 많이 봤어요. 글자를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요거 좀 다 나올 수 있게끔. 자, 매슬로우의 5단계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 존경, 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얘기할 때 인간이 모두 다 5단계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냥 선생님들께 다른 얘기하면서 우리가 되게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요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1단계, 2단계, 5단계 제일 많이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됐던 단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문제 드렸었죠. 어르신들이 욕창에 있어서 욕창에 이렇게 어르신들의 자세를 변환시켜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 2, 3, 4, 5단계 중에 어르신의 자세를 변경해 준 거는 어떠한 욕구 때문에 변경을 해주었다? 정답은요? 조금 제가 기다려 볼게요. 어떠한 욕구 때문에 변경해줬다? 네, 안전의 욕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변경해 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생리적 욕구만 나오지는 않아요.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딱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면서 어르신들은 뭐 어쩌서 몇 번의 욕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딱 나와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요즘에는 예시 문구를 막 드려요. 그러면서 그게 과연 뭘 설명하는 건가로 역으로 나오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역으로 요즘엔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가까지도 선생님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분류를 볼게요. 앞에서 한번 봤지만 얘네들 중 얘기해서 여기서 막 얘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취사를 여기다 딱 하나 집어넣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옳지 않은 것은 뭐 여기서 뭐 신체 기본 동작 훈련 혹은 뭐 밑에 뭐 아무거나 조금 작업 치료 이런 거 치우니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이런 애들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의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중 얘네들 안에 얘를 집어넣으면 아닌 것은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옳은 것은으로만 문제를 내보면 표준 서비스 중에 뭐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집어넣어놓고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을 다 집어넣어놓고 여기다 신체활동 딱 하나 집어넣어서 얘를 체크하게 한다던가. 그럼 이런 거 너무 쉽죠. 신체활동은 실질적으로 내 몸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얘를 막 섞는 거예요. 병원 동행 또 뭐가 있을까요? 시청, 주민자치 생활, 주민자치, 행복, 복지센터 방문, 또, 은행 업무, 대행, 이렇게 해서, 대행,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장보기, 이런 거. 그럼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메모 추가해서 한번 동그라미 쳐봐 드릴게요. 자, 장보기 얘 어디에 들어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얘가 뭐 같죠 우리? 꼭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같잖아요. 어디 동행, 어디 가고 일상 업무 대행, 할머니 반찬 사러 가는 거 왠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같지만 시험에서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나온다고요. 여기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처럼 선생님들이 혹시나 취사위 장보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보기. 선생님들이 얘네들처럼 헷갈릴 법한 애들은 꼭 머릿속에 따로 넣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시가 주로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이 뭔가 하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없을 만한 방법을 봐주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목욕을 원하면 어떻게 해요? 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방법도 있고 자,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하려면 마비 없는 쪽이니까 건강한 쪽이죠. 네, 건강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네, 도움을 드리는 거죠. 냉장고 안에 음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네, 허락 없이는 식품 처분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요구하는 물건을 사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매 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면은 대체품을 파악하고 그것도 아니라면은 같이 가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겠죠. 대상자가 귀가 들리지 않아서 가까이서 이야기해서 하면서 자꾸 내 몸을 만지면 내가 안 들려서 그렇다 이러면서 계속 내 몸을 만지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몸 만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요. 그냥 몸을 만지는 건 아닌데 귀가 자꾸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청기 작동 상태를 살펴봐 주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가족의 식사 및 손주의 간식을 만들어주길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가족의 식사 등을 계속 요구하면 시설장 간호사들에게 보고를 하죠. 저는 이제 왜 이 예시를 더 중요시 생각했냐면요. 선생님들이 뭔가를 거절하거나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괜히 선생님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언제나 센터에 얘기를 하셔서 의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숙련된 수발자. 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자,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족 또는 시설장, 관리 책임장 그 외의 전문가들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그들의 지시사항을 또 그대로 가족들에게 혹은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기관에 또 보고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대상자가 지금 호흡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약은 제대로 먹었는가, 다르게 변화된 건 없는가, 욕창은 없는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하는 건데 비단 신체적인 증상만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리적인 변화도 관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복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위해서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요. 이때는 모든 게 필요해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이거 뭐 우리가 자주 하고 있죠.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요?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해서 말복과 상담자 하루에 최대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최대 서비스 시간이 60분, 1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동기 유발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옹호자, 그 사람의 편에서 편이 돼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자, 주로 예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이랬대요. 장교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치매를 진단받고 점차 약해져서요. 다른 사람 한 명이 또 등급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집에는 어르신 2분이 계셨는데 할머니만 대상자였는데 할아버지도 대상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더니 요양보호사가 이랬대요.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 돌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줬으면 좋겠다. 한 집에 2명의 요양보호사를 쓰자. 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건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 잠깐 우리가 얘기 좀 하고 넘어가면요. 그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본인이 2명을 한 집에서 모시는데 나 한 사람은 모시기 싫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사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뭐가 좋지 않은 것이냐? 있다고 쳤을 때 뭐가 안 좋아요? 네, 요양보호사는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연히 인종, 연령, 성별 이런 거 따지고 하시면은 자격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사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배치하느라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라. 자, 왜?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기차, 개인적인 선호의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드리러 가는데 남자라서 안 해주고 여자라서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 어르신이 막 내 엉덩이를 만진다던가 계속 손을 쓰다듬는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부한 다음에 기관에 알리고, 그쵸? 알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리고, 이건 이제 알리겠다고 대상자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서비스 중단했다고 알리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단호하게 거부한 후 센터에 보고한다 이런 문제가 많겠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요. 땡땡땡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은 저 이 집에서 일 못해요. 저 여기서 근무 못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만일 그런 얘기 하기 좀 꺼려진다 그러면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한 다음에 센터에 얘기해서 센터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만일 어르신네 본인 부담금 공짜로 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공짜로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타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장기요양보험법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하면서 불법행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르신 이런 걸 잘 좀 활용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드린다고 해요. 자, 복지용고를 유인 및 알선하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네, 유인 및 알선은 윤리원칙에 어긋나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까 괜히 그 타센터에 괜히 어르신 모셔갔다가 혹은 이거 쓰지도 않는 복지용고 구매해 갔다가 고소고발에 난무하게 되는 상황을 굳이 맞이할 필요가 없겠죠. 자, 가정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할 경우 너는 우리 집 가라, 나는 너희 집 갈게 이러면서 서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시험만 준비하는 날이니까 오늘 시험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요구받았을 경우 기저귀를 또 빨아서 쓰라 그랬대요. 일회용 기저귀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요양보호사가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은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럼 진짜 책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안 했다고 쳐봐요, 선생님. 또 안 하면요, 또 시키는 대로 또 안 했다고 또 잘려요. 미쳐버리겠는 거야. 센터도 그래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어르신 이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센터 바꿔버리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센터랑 요양보호 선생님이랑 항상 서로 상의를 해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센터들도 우리 센터만 그러는 게 모든 센터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몰라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요거 관련해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게 되시면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끔 선생님들도 하지 않으시기를 네, 바랄게요. 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하는 경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이고, 없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갑적 윤리와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노인의 법적 권익보호, 최근에 좀 문제로 좀 조용하게 했습니다만, 자, 일반적 기본권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야 되고 평등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르신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일반적 기본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권은 뭐냐면요, 여기서 조금 더 이 자유권이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일반적 기본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도 있겠죠. 자유권은요 조금 더 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더 경제권에 대한 얘기가 이 자유권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주로 예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미리 상속을 받았거나 금전을 증여받은 후 부양하지 않았을 경우 노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 이는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이는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번 자유권,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시는요, 선생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도 이러한 평등권이 있듯이 어르신들도 이러한 평등권, 이러한 행복권, 이러한 노예제도권,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권, 자유권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권으로 넘어가서 거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다 사회권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이런 말 많이 하죠. 전반적인 서비스가 다 사회권인데, 자, 사회권에서 보시면은 자, 다 사회와 연관되는 거죠.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뭐 있어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서요, 요양 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요양 서비스의 보호가 요양보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양보호권이 어디 있죠? 네, 사회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윤리강령. 시설생활노인은 크게 입소 전,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입소 계약 단계랑 생활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단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여기에는요, 계약 기간이나 우리가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는 거는요, 입소 계약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입소 전 단계는요, 내가 어디를 갈까? 어디에 뭐가 있나? 우리 동네에 뭐가 있지? 우리 동네에 요양시설이 뭐가 있지? 그래서 그 동네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막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이러한 단계를 입소 전 단계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계약할 때는 내가 그 중에서 보니까 여기 센터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직접 오는 거예요. 상담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 여기는 내가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럼 여기로 그냥 결정할게요. 계약을 하죠. 입소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스스로 한다는 거. 자, 생활 단계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시로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예시로 제가 한번 뒤에서 봐드릴게요. 생활 단계는 예시로 보시고 퇴소 단계 스스로 퇴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자녀들이 보내는 대로 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전원을 가는지도 다른 데로 옮겨지는지도 몰랐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네, 그거는요. 어르신이 퇴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잘 보세요. 예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 및 나이가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안 좋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송씨 할아버지가 A 할아버지가 온돌을 썼는데 침대 생활만 하라 그런다. 침대를 썼는데 온돌만 하라 그런다. 그거는 뭘 침해받은 건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모 할머니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내 사진을 마음껏 찍었대요. 뭘 침해받은 거예요? 사생활을 침해받은 거예요. 이해 쉬우시죠, 선생님? 자, 모 할아버지가 와상 상태로 거동이 되게 불편하대요. 이 할아버지 방에 근데 별도의 전화도 없대요. 예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통신모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게 지금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라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홍씨 할아버지는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를 꼬집거나 그런대요. 그러면은 어때요? 다른 요양보 선생님들도 다 다른 어르신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쵸? 왜? 여기는 다른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은요,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저 노인네 자식들은 자주 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생전 안 한 자식이 없으니까 요양보호사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 이걸 뭘 받은 거예요, 이 어르신이? 네, 차별과 노인학대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침해받으신 거죠. 자,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가 배회 중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그 요양보 선생님들이 한번 겪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만 해도 다들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억제했대요. 나갈 수 없도록 억제제를 썼다는 거죠. 그건 뭘 침해받은 거예요? 신체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이씨 할머니는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설장이 세상이 제일 싸냐고로 해달라는 게 어딨어. 이거 아주 못돼 먹은 봉사자라. 그러니까 봉사자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시설장이 제일 싼냐고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했대요. 아까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런 일 없다 그랬죠? 센터도 이런 일 잘 없어요. 아무튼 그랬다고 쳐요. 생활 단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예시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놈의 다리가 문제요. 남들은 단풍 구경 좋아서 간다고 난리인데 나야 어디를 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라고 얘기하셨대요. 이거 뭐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전 문화생활 존중하는 거. 문화생활도 나왔죠. 문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이씨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면 통장을 맡아달라고 했대요. 이거 뭐예요? 재산. 이런 거는 선생님 문제의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죠. 자, 할머니가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을 때 좀 따뜻하게 음식을 드시고 싶었대요. 그런데 말을 안 했대요. 왜? 별나 보일까봐.
자, 그거는 뭐예요? 자신의 견해의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할머니가 안 하신 거겠죠. 자,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은 어르신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전원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자, 뭐예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학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학대, 어르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요. 뭐예요? 정서적 학대. 어르신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길질했대요. 실제로 맞았어요. 신체적 학대. 아이, 꼴도 보기 싫은데 얼른 들어가세요 라고 그랬으면 뭐예요? 네, 말로 하는 학대, 정서적 학대. 어르신이 몸져 누워 있었지만요,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뒀대요. 방치시켰대요. 그거 뭐예요? 방임이죠. 돈 받았는데 어르신 돈 주지 않았대요. 경제적 학대.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어르신 자체가 약도 안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이랬대요. 그거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버려둔 거죠.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